오늘은 MH그룹 대표 급거 방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려면 이전에 있던 동영상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MH그룹 한반도 상륙 임박, 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을 유엔에 고발한 MH그룹과 도태우 변호사의 제네바 대첩,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혁명재판, 여론재판, 고문재판, 살인재판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심판에 직면하다. 여러분 탐색창에 이 내용들을 쓰시고 또 제 이름 김홍기 목사 이렇게 하시면 다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에 다 기초하고 있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거나 또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19일자로 조선닷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치료 위해 잠시 풀어줘야. 인용하겠습니다. 임의 구금 상태로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원과 정부 당국이, 한국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네, 호세인현 MH그룹 대표가 한국에 지난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와서 이제 수요일까지 활동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9개월째 재판을 구금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혐의점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인권과 법치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려 한다. 네, 여기에 지금 MH그룹의 활동에 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그런 여론 재판은 관심이 없다. MH그룹은 인권, 법치 이 문제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 시민들이 주로 많이 시청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MH그룹의 이 목표가 인권, 법치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는 측근과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처음 의뢰해 왔다. 네, 박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 모르게 그 측근들, 친구들, 네,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한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며, 이건 사실이죠. 이건 팩트죠. 9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악조건 속에서 견뎌 왔습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석방 또는 보석 처분을 내려야 한다. 바로 요거. 이것이 MH그룹의 중요한 한 가지 목표입니다. 박 대통령을 완전히 석방시키는 문제는 MH그룹이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역 밖입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이번에 MH그룹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자유 석방시킨다 그렇게 기대하면 그 기대는 너무 높은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H그룹은 이미 박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석방 혹은 보석되는 그 문제를 아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9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뭐 몇 개월 더 가면 벌써 재판 또 뭐 아주 그 급속으로 진행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형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상당 기간 동안 구속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문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석방 보석도 그 재판이 골석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나 그것이 필요한 일인데, 그것도 이제 속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석방 보석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적입니다.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9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정기 미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11월 8일 날 그 MH그룹이 사이드 이벤트를 해서 이 유엔 인권위원회 다음날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네, 일부 국가가 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런 선진 국가이라 제가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만은 이 일 때문에 이제 더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그룹이 이달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네, 바로 그들의 관심 때문에 이제 12월 11일, 그러니까 뭐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 사안을 정식으로 이제 그 아젠다로 올려놓고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내년 초쯤 박 전 대통령의 임의 구금과 관련해 결정적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호세니언 대표의 말입니다. 내달 아마 중순쯤, 지금 이제 11일, 12월 11일, 뭐 이미 그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 1월 중순쯤 아마 그런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결정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에 그런 그 판결이 내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의 정부가 이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정식으로 이제 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호세니언 대표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유죄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상식이죠. 네. 지금 그것을 문정부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국제 공론화 시키게 된 것이죠. 이건 뭐 국제적인 기준 아닙니까? 네. 죄가 판정되기 전까지 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을 합니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9개월 동안 왜 가두어요? 가둘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고통을 주고, 게다가 박 대통령 경우 같은 경우는 몸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인데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합니까? 문 대통령, 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길을 자초합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입니다. 악한 대통령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충 설명으로 잠깐 이 라드니 딕슨 변호사 말을 좀 첨언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경우에 박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국 법정이 주장하는 것은, 김세윤 법정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라드니 딕슨 변호사가 하는 말입니다. 왕실 변호사입니다. 아주 영국의 탑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명령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결코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재판에, 여긴 뭐 이제 미스팍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입증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나옵니다만,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조건적인 석방 혹은 가택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엄중한 조건으로 조건적으로 석방하거나 가택연금하면 가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가둡니까? 고통을 주고 죄가 있는 것처럼 이 국민들에게 보이게 만들 정치적인 꼼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그 짓들을 하는 거죠. 이거 멈춰야 됩니다. 뭐 인권 변호사 문재인 씨, 뭐 아주 인권을 사람 중심의 경제 뭐 사람 중심의 뭐 국가를 운영한다고요? 웃기지 마셔.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증스러운 주장을 합니까? 네, 여기는 이제 조선닷컴 기자가 한 말입니다. 그는 호세인 현 대표입니다. 이번 방한 때 우리 정부와 협의를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네, 제가 지난번 그 MH그룹의 한반도 상륙 임박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 달 연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한 달 연기가 아니고 왔네. 네, 제가 그때 한 달 연기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유엔으로부터 비거 뉴스, 더 큰 뉴스, 아주 정말 조금 전에 그 결정적인 그 결정, 네,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힘이 있죠. 이번에 와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절해 버렸잖아요. 이 호세인 의원 대표가 왔지만 뭐 그런 뭔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한 내용은 맞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인 의견 추정으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여기에 이 MH그룹 그 일 중요 정보를 제가 의논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는 13일 MH그룹 측의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금에 인권 침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거 보십시오. 요새 그 문정부 뭐 거기에 따른 뭐 다 법무부니 뭐니 다 꼼수를 계속 씁니다. 뭐 국가인권위에 따른다고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그 말밖에 못해요? 이렇게 국제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국제 변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도전하는데 이거밖에 못합니까? 우리 한국 법무부가? 뭡니까 이게? 따지려면 분명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죠. 한국 법에는 이렇다. 무슨 국가인권위입니까? 저기서는 지금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국가인권위가 뭐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부 하는 일을 보면 제대로 하지 않다간 국가 망신,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 대망신 하고 돌아왔는데 또 망신하려고 합니까? 정직하세요. 꼼수 쓰지 말고. 이게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설득력 있게 하세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말이죠. 국제 무대에서 안 통합니다. 한국 법무부 잘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이 브랜드가 그동안 거의 70년 동안 전후에 쌓여서 이만큼 국제적으로 아니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4번째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붕괴고 깨뜨린 일을 이번 문정부에 들어서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MH그룹 측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만나거나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호세인 현 대표가 와서 박 대통령을 면담할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음에 이제 MH그룹이 본격적으로 유엔의 그 결정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저는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MH그룹의 전략을 제가 지난번 MH그룹의 한반도 상륙 임박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제 추정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늘 제가 박사 논문을 2개를 쓰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사실 팩트를 가지고 제가 분석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역시 보도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리를 위해서 뭐 특종을 위해서 뜨는 그런 뭐 언론하고 다릅니다. 저는 진실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것은 제 목사로서의 한 사역의 일부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그룹 전략을 2017년 10월 13일에 이 MH그룹의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그 릴리스 스테이트먼트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성명서를 분석한 것입니다. 네 가지로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가겠다. 이게 그 말인데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하기 직전에 또 도착한 자료가 있는데 주로 외국 자료들이고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상황을 이 호세인현 대표도 그렇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법률 뭐 상담 사무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수준까지 이 문제를 거론한 걸 봤는데 아주 기쁩니다. 네,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끝까지 싸워주세요. 네, MH그룹 아주 그냥 끝장 보는 그런 일을 해주세요. 또 박 대통령의 조건적인 석방을 남한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유엔이 박 대통령의 공정한 대우를 옹호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이들의 성명서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전에 이 동영상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 골석 재판 때문에 곧 재판이 마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형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감옥에 이제 가두는 그런 일을 문정부가 지금 더 빨리 할 겁니다, 이제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건적인 석방 뭐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엔에 또 전 세계에 문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문재인 씨 인권 뭐 변호사 헛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인권 변호사로 여기엔 이 잣대를 갖고 저기엔 저 잣대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 문재인 씨 통솔이 없이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당신이 제일 큰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호세인현 대표의 방안을 아주 대환영합니다. 이번에 급거 방안해 준 것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너무너무 이 박 대통령 이 석방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애타합니다. 저한테 그 댓글 보내오시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정보도 받고 그래서 지난 직전에 제가 이 MH그룹 그 방한 MH그룹의 그 한반도 상륙 임박 그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좀 애타하는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MH그룹에서. 그래서 물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나친 기대를 주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그 TV조선과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호세인현 대표가 했는데 덕담으로 했겠지만은 우리 애국 시민들은 그 말에 굉장한 기대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정말 호세인현 대표가 와서 MH그룹이 와서 우리를 돕는구나.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석방이 그래도 잠시라도 되겠지? 될 수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더더구나 그냥 막 마음에 불 붙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더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까? 안 되는 것 알잖아요. 덕담이라도 너무 지나친 기대를 주는 발언은 주의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MH그룹 일에 관계되신 이 분들은 한국 분들은
꼭 허세인현 대표와 또 MH그룹의 그 변호사들에게 대신 좀 전해주세요. 지나친 기대를 주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미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메일을 편지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우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제가 그 백악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백악관에 연락하라고 하는 그걸 제가 하나하나 14칸을 제가 다 채우면서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여러분 이걸 꼭 보세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그냥 소나기 같이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우리말로 쓰세요. 영어로 잘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말로 쓰세요.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걸 담지 마시고 딱 필요한 분량. 그래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쓰세요. 그리고 댓글에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또 여기 이메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댓글 올리지 마세요. 이걸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바로 이 동영상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백악관이 추천한 겁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열불 나는 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미국 정부는 지금 보수우파 정부는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경화를 대신해서 저런 그 타조 강경화 저런 장관, 타조 장관 저런 사람 다 그냥 밀어버리고 여러분 직접 딜하세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분 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 진심을 막 보여주세요. 한 번 하고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끌다가 한 냄비 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 기준에 어긋납니다. 제가 여기에 동영상 여러 군데 밝혀놓은 그 자료들을 그 다 좀 연구 좀 해서 그 자료를 좀 삼아서 막 그냥 아주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막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2시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보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긴 서리입니다. 여러분 밑에 주소 통해서 오시고 오후 2시 전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녹화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밑에 정보를 또 댓글 성원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 주시고 정보 계속 주세요. 밑에 해외에서는 이 정보를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거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나라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MH그룹 그 변호사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